사진예술 4월 비대면 독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작가는 어윈 울라프입니다. 어윈 울라프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사진작가입니다. 그의 전시가 수원 시립미술관에서 열렸고 전시는 크게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 섹션은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인 rijksmuseum의 대표적인 해화 작품가 어윈 울라프의 사진 작품을 나란히 함께 전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윈 울라프는 어릴 적부터 rijksmuseum을 드나들면서 해화에 큰 영향을 받았고 그런 해화의 영향과 자기의 사진을 연결해서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라르트 테르보르의 1654년작 부모의 훈계에서 한 어린 소녀가 부모의 훈계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소녀의 모습은 뒷모습이고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으로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윈 울라프의 키월스리라는 작품 또한 여전히 뒷모습의 여성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순응을 강요당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요하네스 코르넬리스 베른스프론크의 1641년작 푸른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작품과 어윈 울라프의 희망 5 작품을 함께 나란히 보여줌으로 해서 오래전의 여성의 초상의 느낌과 현대 여성의 초상의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 핸드리 브라이트너의 1894년작 흰색 기모노의 소녀 작품과 어윈 울라프의 파리룸 1134 작품을 함께 보여줌으로 해서 1800년대의 여성에 대한 성적인 느낌과 오늘날의 여성을 바라보는 성적인 느낌을 함께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죠. 특별 섹션 12인의 거장가 어윈 울라프는 암스테르담 rijksmuseum 컬렉션과 울라프의 작품을 매칭한 섹션이다. 시대와 매체를 초월해 나란히 그린 두 작품을 번갈아 보며 둘의 연관성과 차이를 살피는 흥미로운 시도이다. 작품과 작품, 작가와 작가, 작품과 관객이 다양한 관계성을 맺으며 작품의 의미망을 확장하는데 궁극에는 울라프의 12인의 거장을 향한 오마주이면서 자신의 작품을 거장과 나란한 위치에 올린 당찬 기획이다. 울라프의 사진작품 12점을 미술관 컬렉션 중 각 작품과 관련된 네덜란드 거장들의 명작 해화 작품과 나란히 전시했다. 이 소통은 사진작가가 화가와 공유하는 질문적 생각이나 감정의 상태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보여준다. 모든 예술가는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같은 구성 요소, 즉 표정, 자세, 명암, 색채, 다양한 질감과 재료, 편면의 공간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일부 섹션은 순간 서사적 연출입니다. 일부 섹션은 어윈 울라프의 셀프 포트레이트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우러한 모습인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노쇠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어윈 울라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걷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철저한 배경 연출을 통해 인간의 극적인 감정을 서사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어윈 울라프는 웃거나 슬퍼하거나 감정 표출을 하지 않도록 요구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울라프의 인물들은 되게 연약하고
쉽게 절망하고 깨지기 쉽고 우울하고 어둡다. 그리고 상실과 낙심,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울라프의 카메라는 그들을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 워크와 미장센을 통해 판타스틱하게 순간 포착한다. 울라프의 사진에서 멜랑콜리함은 등장인물의 포즈와 의상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을 통해 잘 드러나지만 무엇보다 풍부한 컬러와 고전의 명화로부터 빌려온 코드화된 양식은 우울함을 전폭시킨다. 울라프의 작품은 어긋나고 분열된 파열음으로 가득한 사회와 인간관계를 함의한다. 작품 호프 더 클래스룸 희망교실은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선생은 학생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영웅이지만 때로는 지식 권력의 소유자로 이 작품에서는 더는 기대할 것이 없는 한멸스러운 대상으로 순간 포착된다. 그리프, 비탄의 등장인물은 눈물겨운 침묵과 터질 듯한 고독 속에 놓여있다. 머리는 한껏 우아하게 부풀러 말아 올리고 전반적으로 육감적인 외형을 선보이지만 자신의 방이 아닌 어딘가에 갇힌 것처럼 불편하고 애매하고 불안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습이다. 이분은 도시 판타지아 사이입니다. 시작한 사진이 찢어진 성조기 작품인데요. 이 찢어진 성조기 작품을 통해서 미국의 불완전한 불평등한 현실을 강조하고자 한 게 아닌가 하는 변화하는 대도시에 스키드에 대한 판타지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는 작품. 인물의 표정에서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사진으로 표현되는 완벽한 구도에 역설적으로 찍혀진 인물들은 상당히 불완전하고 외로워 보입니다. 팜스프링스는 자연과 사회적 약자 착취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의식이 리리컬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사막 도시 팜스프링스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되는 물처럼 소수 부자 백인의 삶을 떠받치는 다수 흑인의 절망이 보여지는 작품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금발의 어린 남자아이가 자기 덩치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직시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슬픈 시선, 어린아이를 감싸고 있는 방 안의 공기는 적막하고 숨이 막힌다. 어인 울라프 작품에는 어린 소년이나 소녀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어인 울라프는 성인이나 청소년들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지배적인 인물로 사진 속에 등장하는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어윈 울라프 작품은 아름답고 풍부한 색조와 우아한 조명, 완벽한 세팅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순간, 완전한 사진 너머에 무수한 구멍과 결핍을 응시하게 합니다. 3부는 해와와 시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 안의 운율과 심상의 순간을 사진으로 표현해낸 작품입니다. 특히 자연 속을 배경으로 현실을 초월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업은 실제 이 자연 속의 인물을 포트레이트 형태로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찍혀져 있는 주 피사체와 포트레이트를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전 현대적 초월에서는 최근작 숲속에서와 흑백 포트레이트를 만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정박하고 숭고하게 끌어올린 작품은 여러 화가와 작가의 작업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 토마스 에이킨스의 작품 수영이 모티브가 되었다. 수영은 한적한 강가에서 수영을 하는 남성들의 몸짓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매혹적인 작품이다.
에이킨스는 미국인들의 일상을 주로 합폭에 담으며 특히 인체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묘사하기로 유명한데 남성 누드를 다루는 작품을 다수 남겼다. 에이킨스의 작품은 울라프의 At the Waterfall이 된다. 아놀드 베클린의 그림은 작가의 작업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다. 후대 많은 예술가의 뮤즈가 된 이 작품은 죽음을 향해 노를 저으며 검은 물처럼 깊은 애도에 잠기게 된다. 베클린의 그림은 울라프의 온 더 레이크가 된다. 낭만주의 운동에서 가장 두각을 보였던 화가 카스피르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작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는 암벽 앞에 쓰이는 어인의 자화상이 되었다. 울라프는 풍경의 세목을 드러내기보다 안개에 가리거나 여백의 힘을 강조해 In front of the Mount Wall 셀프 포트레이트를 완성한다. 어인 울라프 인 더 포그는 요셉 폰 아이헨도르프의 시 저녁 노을에서 모티브를 가져온다. 이 시는 독일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빼어난 문학 작품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아름다운 통찰을 보여주는 시와 함께 울라프의 전시는 마감을 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고독하고 우수에 가득한 어인 울라프의 완벽한 카메라의 순간 넘어 불완전한 세계에 대한 통찰로 가득한 전시였다. 아이헨도르프의 시 오 넓고 조용한 평화여 저녁 노을 속에서 우리 피로로 지쳐있네. 이것이 아마 죽음이 아닐까. 이 지면은 2019년 6월로 사진예술에 소개된 어인 울라프의 작품입니다.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사진예술에서 어인 울라프를 소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사람이 어인 울라프, 수영장에서 음료수를 전달하는 마치 시중 드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인 울라프가 등장하는데 서로 간의 관계성에서 전혀 감정의 교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의 사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감정의 교감이 없습니다. 마치 그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두 남성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이후에 어떤 폭발할 듯한 폭풍전야의 고요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어인 울라프는 한 인터뷰에서 자기는 전생에 거쳐서 현실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초월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 세계에서 작품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